안녕하세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자, 이번 주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한 주 동안도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셨나요? 자, 영상이 잘 끊기고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웠을 텐데, 자, 3차 시부터는 지금 원활하게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소 좀 잡음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영상 찍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잘 환경 조건을 좋은 쪽으로 유도하여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자, 이번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제2부 성격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석심리이론 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자 칼 구스타프 융은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제자였고요. 프로이드의 이론과 결별하고 독자적인 분석 심리학 이론을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융은 1875년 스위스 캐스빌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또 어머니는 가정주부였다고 합니다. 융은 어린 시절부터 종교에 관심이 많았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러나 그는 또한 꿈과 환상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했다고 합니다. 융은 1895년 취에리 대학교 의학부에 입학해 정신의학을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취에리의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프로이드를 만나 정신분석학을 공부했고 그러나 융은 프로이드의 이론에 만족하지 않았고 1913년에는 프로이드와 결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융은 이후 독자적인 분석 심리학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이러한 분석 심리학은 프로이드의 정시 분석학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융은 무의식의 개념을 더 강조하고 개인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데 더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은 정신의학, 또 심리학, 종교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융은 1961년 스위스 쿠스나우트에서 사망했고요. 향년 85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자, 융의 주요 조사로는 심리학적 유형과 또 자아, 무의식, 또 인간과 그의 상징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분석 심리 이론의 융의 분석 심리 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 이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관과 기본 관점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주요 개념, 또 세 번째는 성격의 역동, 네 번째는 성격 유형과 성격 발달, 그리고 융과 프로이드에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분석 심리 이론을 적용하는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에서는 인간관과 기본 관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은 융이 제안한 인간관과 또 기본 관점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먼저 인간관에서는 전체성과 또 개성화, 무의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의 전체성은 인간은 신체와 정신, 또 영혼, 다양한 측면이 조화롭게 결합된 전체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융은. 그리고 개성화에서는 각 개인은 고유한 잠재력을 실현하고 또 개성화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는 인간은 의식적인 부분과 또 무의식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의식은 또 개인의 행동과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 분석 심리학의 융은 인간관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본 관점에서는 원형과 집단 무의식, 또 아니마와 아니모스, 또 그림자,
자, 이런 것들을 기본 관점으로 두었는데요. 먼저 이 원형에서는 인간은 원형이라고 하는 선천적인 상징과 패턴을 가지고 있고 또 이는 꿈과 신화, 또 예술 등에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 무의식에서는 개인 무의식 외에도 인류의 공통된 경험을 담고 있는 집단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문화의 전통을 통해서 공유되는 원형과 상징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아니무와 아니무스를 기본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남성은 내면의 여성적인 면이 아니마를 추구하고 또 여성은 남성적인 면인 아니무스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별에 따라 상대적으로 발전된 면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기본 관점으로 그림자를 표현했는데 개인의 무의식적인 면으로 부정적인 특성이나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들을 담고 있는데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자아, 또 실현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관과 기본 관점은 인간관과 기본 관점을 바탕으로 융의 분립리 심리학은 분석 심리학은 인간의 심층적인 이해와 성장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답니다. 또한 인간 관점에서 융은 목적론과 인과율을 결합시키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론은 융의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목적론적인 관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이는 인간의 행동과 경험이 특정한 목적이나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적론은 인간의 행동이 단순히 우연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의 내재적인 목표와 열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인과율은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인데 융은 인간의 경험과 행동이 과거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현재의 상황과 문제의 원인은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러한 융의 인간 관점을 독특하게 만들어주며 심리자 치료와 상담 등에도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융의 관점은 개인의 과거를 탐구하고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미래의 목표와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또한 행동에 있어서 인간의 행동은 상당한 정도로 과거의 영향을 받지만 미래의 목표와 가능성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것이고 또 민간의 미래 지향성과 상징 지향적 존재와 가변적인 존재가 또 행동에 나타나면서 인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융의 인간관과 행동, 성격, 심리적 건강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조금 설명드리자면 인간관에 있어서는 융은 인간을 전체적인 존재로 바라보았고 또 의식적인 자아와 무의식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인간은 의식적인 자아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자아의 영향력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믿었는데요. 그는 무의식을 또 개인적, 또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으로 구분했는데 이러한 무의식적인 요소들이 인간의 행동과 또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것이 또 우리 융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격은 개인의 성격을 역사적 산물로 본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융은 인간의 성격을 의식적인 자아와 무의식적인 자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했는데 그는 성격을 페르소나, 외적인 모습을 페르소나라고 하거든요. 그림자는 어두운 부분, 아니마는 여성의 내면, 아니모스는 남성의 내면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격을 페르소나, 그림자, 아니마, 아니모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전체적인 성격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심리적 건강에서는요, 심리적 건강을 개인의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고, 또 개인이 자신의 무의식적인 요소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아 실현과 또 전체성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또 심리적 건강과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인간관계와 행동 성격 심리적인 건강에 대한 관점은 인간의 성격과 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또 개인의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통해서 심리적 그리고 건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성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성격은 융이 성격 발달이 타고난 또 소인 또는 잠재력을 표해 나가는 것이지만 후천적 경험의 이해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인생 전반기와 후반기에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 내용을 또 설명하자면 성격 발달은 타고난 소인과 또 후천적 경향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역사적 산물은요, 융은 성격 발달이 개인의 독특한 경험과 또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각각의 개인은 고유한 성장 과정을 거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성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킨다고 본 것이지요. 따라서 성격은 개인의 역사적인 산물로서 그들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 역사적 산물이라는 주장이. 그리고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의 특성은 융은 성격 발달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인생 전반기와 후반기에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인생 전반기에는요, 개인의 성격이 주로 외부 세계에 대한 적응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또 자아의 발전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적응이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기를 또 설명하자면, 이 후반기 단계에는 개인이 내면으로 향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 이러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아의 통합과 자기 실현을 위한 노력에 중시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생애의 주기적 접근을 통해서 융은 성격의 복잡한 발전과 변화를 설명했고, 또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애와 역사적 경험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의 정신적 건강 이론에 따르면 전체성을 유지한다고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정신적 건강은 개인의 정신이 전체성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보았고, 또 이는 자아와 무의식이 균형을 이루고 또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융은 전체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성학 과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개성화는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자아와 무의식의 조화를 이루고 또 정신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하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했어요. 이 개성화 과정에서 개인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기 인식을 증진시키며 또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해 정신의 전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는 개성화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개성화 경험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증진이에요. 두 번째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아와 무의식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개성화의 과정의 첫 번째 자기인식의 증진의 내용을 보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과 또 생각, 동기를 더 잘 이해하고 또 자기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또 무의식의 메시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이 자기 인식의 증진 단계에서. 그리고 무의식의 의식하면요, 치료는 클라이언트가 무의식적인 감정과 욕망, 또 기억 등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데 돕는다고 해요. 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통해서 개인은 자신의 무의식을 더 잘 이해하고 잠재된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아와 무의식의 통합에서는 개성하는 자아와 무의식이 조화롭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다양한 정신적인 측면들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게 통합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통합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자아와 무의식적 통합을 추구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신의 전체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렵죠. 융의 정신건강 이론은요, 개성화를 통해서 정신의 전체성을 회복하고 자아와 무의식이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는 상태를 달성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치료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자기 인식과 또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해서 개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또 정신적 건강이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냥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이론들이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다는 그런 것을 지금 저도 느끼는데, 다음 장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융의 정신구조입니다. 융의 정신구조를 보면 1단계 자아와 2단계 의식, 3단계 개인 무의식, 4단계 집단 무의식, 5번째 집단 무의식에서 결코 의식될 수 없는 부분.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칼 융의 정신구조 모델은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 첫 번째 자아는 우리의 의식적인 억압을 감독하고 또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자아는 우리의 의식의 중심이면서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또 의식은 우리가 언제 인식하고 있는 우리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의식은 우리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모든 정보와 경험을 포함하는데, 이 의식은 우리의 감각과 생각, 또 감정, 또 기억, 이것들을 포함하여서 자아에 의해 조절되고 통제됩니다. 또 개인 무의식은요, 의식에서 억압되거나 잊혀진 기억, 또 생각, 또 감정, 경험 등이 포함되는데, 이 포함되는 것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와 경험에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의식적으로 억제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무의식은 우리의 꿈과 자유, 연상, 이것 등을 통해서 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개인 무의식입니다. 그럼 집단 무의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 집단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과 달리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인식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적인 유산과 문학적인 것, 요소,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데 원형을 포함합니다. 이 원형은 원초적인 상징과 이미지로 나타나고 또 우리의 꿈과 신화, 그 다음에 예술 등에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집단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과 달리 의식으로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데요. 집단 무의식의 일부는 우리의 의식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종종 미묘하고 또 간접적이고 또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융의 구조에 따르면 집단 무의식은 의식으로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행동과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자, 정신구조 모델의 자아의식, 개인의식,
자,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또 집단 무의식에서 결코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정신구조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구조의 단면이죠. 자, 정신구조의 단면에는 자아가 있고, 의식이 있고, 그림자, 아니마, 아니모스, 자기, 콤플렉스, 개인 무의식, 원형, 집단 무의식이 있어요. 자, 이제 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아입니다. 자아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으로 조절하는 자입니다. 자아는 우리가 현실과 상호작용하면서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이 자아가 하는 일입니다. 자아는 우리의 의식적인 결정과 행동을 이끌어내고 또 우리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또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의식은 무엇일까요? 의식은 우리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포함하는 것이 이 의식인데요. 의식은 우리의 감각, 생각, 또 감정, 기억, 자, 이런 것들을 의식적인 경험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은 자아에 의해서 조절되고 통제되고 또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개인 무의식은 의식에서 억압되거나 잊혀진 기억, 또 생각, 감정, 경험 등을 포함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죠.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가 들어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듣다 보면 한두 개는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니 이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무의식은 우리의 의식적인 인식에서 숨겨진 내용으로 우리의 꿈이 될 수도 있고 환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연상이 될 수 있고 자, 이것 등을 통해 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무의식은 집단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정신의 일부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유전적인 유산과 문화적인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인 상징과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꿈, 신화, 예술, 또 문화적 상징 자, 이것 등에서 발견된다고 해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보다 더 심오하고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우리의 행동과 동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융의 정신구조 모델은 자아와 의식, 의식적인 측면과 개인 무의식, 또 집단 무의식, 벌의식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설명되는데 이러한 구조는 우리가 인간 정신을 이해하고 또 개인적인 문화 차원, 자, 이러한 경험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 분석적 심리학의 주요 개념인데 정신구조의 단면에 있는 원형, 또 집단적 무의식, 개성화, 아니마와 아니모스, 의식, 개인의식, 집단의식. 자, 계속해서 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들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은 무의식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개성화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니마는 남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적인 면을 의미하고요. 또 아니모스는 여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남성적인 면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원형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넘어선 보편적인 인간의 면모를 나타냅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은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또 의식은 말씀드렸고 또 개인의식과 집단의식도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신 그림 자료인 정신 단면의 구조의 내용을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의식입니다. 의식. 의식은 개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정신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대표적인 하위 체계는 자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아는 의식적인 지각과 기억, 또 사고, 감정들을 이루어져 있고요. 의식의 주인으로서 의식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관념, 또 감정, 기억, 사고, 지각 등이 무수히 많은 심리적 현상에 직면하지만 대부분 의식에 도달하기 전에 자아에 의해 배제되기 때문에 의식화되는 것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융은 자아, 즉 의식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라고 주장했는데 자아는 우리의 의식의 중심이며 우리의 인식과 주의를 조절하고 외부 체계와 또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아는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주도하는데 개성화 과정에서 자아의 발달과 성장에 초점을 둔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개인 무의식입니다. 융은 개인 무의식을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모르고 있는 정신의 모든 것, 즉 개인이 의식하고 있는 너머의 미지의 정신세계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개인 무의식은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이 저장되는 곳을 개인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무의식과 유사한데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억압된 경험들이 저장되는 장소가 이 개인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개인 무의식은 우리의 행동, 감정, 또 사고 이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꿈을 꾸죠. 그런 꾸는 꿈이나 또 자유현상 같은 방법을 통해 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개인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무의식은 의식에 들어가지 못한 개인 경험의 잔재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또 불안 등이 이 개인 무의식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아에 의해서 의식화되지 못한 개인의 경험은 정신에서 소멸되지 않는 개인 무의식에 저장되는데 이 개인 무의식의 대표적인 하위 체계는 컴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념인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는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 격리되어 마음의 어두운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심리적인 실체고 또 개인적이고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감정과 또 사고, 지각, 기억이 강하게 조직된 덩어리를 우리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그러나 컴플렉스는 의식의 영역을 종종 침입하기도 하기 때문에 의식의 표면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융에 의하면 컴플렉스는 열등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것 없이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초점 혹은 중심점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융은 자신의 심리학을 컴플렉스 심리학이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컴플렉스는 분석 심리학의 주요 개념입니다. 융은 자신이 개발한 단어 영상 검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극에 반응하기 위해 긴 영상 시간을 필요로 하거나 공통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연상을 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 외에도 개인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불쾌한 감정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단어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 무의식적으로 비합리적인 영상을 연상장애를 이용해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융은 의식의 질서를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또 고스란히 교란하거나 사고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서적인 강조된 심리적 내용이 무의식적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이러한 열등감과는 다른 의미로 컴플렉스, 복합제라고도 하였는데 컴플렉스는 이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무의식적의 산물로 의식적 통제에서 벗어나서 이성적인 언행을 방해하고요. 또 건전한 판단을 교란하는 감정, 사고, 또 지각, 기억이 조직된 무리입니다. 컴플렉스의 형성은 먼저 과거의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정신적인 내용의 하나의 핵을 형성하고 또 여기에 정서적인 요소가 가세하면서 비슷한 특징을 가진 정신적 내용들을 흡수하는데요. 하나의 독특한 성향으로 또 자율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콤플렉스의 현상을 융은 무의식적 자율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단 무의식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지각과 정서, 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인류 조상 대대의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소인이 이 집단 무의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집단 무의식의 내용은 모든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동일한데, 예를 들어서 인간은 어둠이나 뱀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지요. 이는 원시인들이 어둠에서 많은 위험을 겪고 또 뱀이라는 독사에 의해서 희생된 경험이 유전되어 온 것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은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수없이 많은 원형으로 전해져 오고 있고, 이 원형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이고 집단적이고 선험적인 신상들로 무의식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이 원형은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인간 정신의 근원적인 핵으로 인류 역사를 통해 물려받은 인간의 선험적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복적 경험이 축적된 정신적 소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형은 신과 또 악마, 영웅, 뱀, 이런 등의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면서 수없이 형성해온 원초적 이미지들로서 꿈, 신화, 동화, 예술 등에서 나타나는 상징을 통해 표현된다고 합니다.